그게 이제 레볼루션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돼요. 로테이션 하는 이제 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볼루션 시키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이제 만들 계획인데, 이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휘 돌아가고 또 휘 돌아가고. 그러면 또 좀 상상이 되나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물체가 나오고, 이게 레볼루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보면 섹션이라 그래서 위에로 아래로 이제 크로스 섹션을 하는 거죠. 자르는 거죠. 이렇게 칼로 뭐 무 자르듯이 잘라주면 이렇게 이제 그 크로스 섹션이 생기게 됩니다. 단면이라고 그러죠. 잘라낸 면 같은 게 보이게 되는데, 걔가 다 디스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클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서클은 바로 요 길이가 바로 각각의 점에서의 y좌표예요. 저 y좌표가 뭐다? 서클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가 바로 y좌표인데 서클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면 이게 바로 디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게 되면, 인터벌 주면은 요게 바로 뭐다? 레볼루션의 볼륨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따라올 수 있겠어요? 요런 상상을 하는 거거든, 그냥.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꽁무니에 dx를 썼죠? 이것은 x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x를 기준으로 로테이션. 그러면 y를 기준으로 로테이션 할 수도 있는 거냐? 가능하다. 어떻게? 그 y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생긴 함수를 fx라고 많이 불러. x를 집어넣어서 함수에 뭐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근데 얘는 y를 집어넣어서 걔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fy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 거리를 y를 집어넣어서 식에 계산해서 얻은 답이 x좌표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네.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y가 있고, y가 있어야 될 자리에 x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역시 이거를 y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빙글 돌고요. 빙글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항아리 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크로스 섹션을 만든다고 하면 걔네 역시 다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런 속성은 변치 않는 거죠. 그 디스크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fy더라. 그래서 fy 반지름을 제곱해서 거기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이게 디스크의 넓이인데, 그 넓이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다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누가 왔어요? dy가 오는 거죠. 그죠? AB는 y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A부터 저기 B까지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요. 가는 것이랍니다. AB는 그렇게 찾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았니? 요것만 실천에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기본은 엄청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뭐 fx가 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말을 한다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 사이를 레볼루션을 해가지고 로테이트를 해서 그 이제 볼륨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방금 배운 대로 fx 보이죠? 이거 네,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뭐가 되죠? 제곱을 해서 파이를 붙이면 이걸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지? 디스크의 넓이를 구한 거야.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꾸준히 해주면은 그게 바로 볼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걸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Y에 대해서도 Y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 식만 알면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 about y 그러니까 rotate about y라고 해놓고 rotate 뭐 respect to y 해놓고 나서 가르쳐주는 식이 이런 걸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아니 fy가 필요한데 이게 fy인가? 아니야 이건 fx야. fx가 무슨 뜻인지 혹시 좀 헷갈리진 않니? 뭐 잠깐 좀 여담이지만 f의 x라는 말은요 x의 문자 x라는 문자로 만든 식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런 걸 통틀어서 fx라는 문자로 만든 식이요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fx는 y좌표를 말하기도 하죠. 처음에 순서상 우리 이제 어덜트 페어 할 때 x 있고 f에 x를 쓴다고. 이거를 x로 만든 식이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x를 집어넣어서 x를 식에 집어넣어 계산한 답이요라고도 불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두 가지인 거죠. 자, 여기다 좀 강하게 x라는 문자로 만든 식입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fx라고 불러요. 또 x를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약간 다르죠. x로 만든 식이요. x를 식에 넣어서 만든 결과요. 이렇게. 그럼 언젠 이거고 언젠 저거냐? 분위기 보고 파악하면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수학이 영어 같네? 뭐 테이크도 이렇게 막 뜻이 40개씩 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수학 독해 원리의 기본이야. 쌤이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학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은 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 조금만 달라지면 조사만 달라져도 딴 뜻인데 얘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럼 내가 1번으로 해석했나요? 아니면 2번으로 해석했나요? 얘를 둘 다 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은 때에 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게 이거를 쓴 거 봐서는 그치 식으로 본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 자신을 설득할 때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괜찮았니? 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fy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거는 fy가 아닙니다. 여기 x로 만든 식이 있으니까 x인 거야. 그동안 배운 방금 전 배운 거에 따르면. 그럼 어떡하지? 네, x는 이거 제곱을 없애야 되면 x가 되잖아. 더하기 빼기 루트 y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조건이 있어요. 뭐 x가 0보다 커야지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 플러스만 그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게 바로 fy거든. 그걸 여기 갖다 넣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기호를 읽고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읽을 수 있게 되면 수학을 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 못지않게 이제 기호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써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갑자기 생각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어른들 보는 드라마가 나왔어. 막 인생의 굴레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있어. 내가 글짓기 해오라 그랬는데 그 단어 꼭 써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인생의 굴레 근데 엄마가 막 웃는 거야. 네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모르지 나 그때 굴레가 뭔지 몰랐어. 그냥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막 썼는데 그렇게 뜻을 모르고 쓸 수가 있다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일단 공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이 웃죠. 이게 특이하네.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는 걸 아신다고. 또 나도 나중에 나는 이해한 줄 알았어 그때 내가 그거를. 근데 아니더라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막 기호를 쓰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꼭 한번 쌤이랑 그냥 대화만 나눠봐도 조금 나아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고 이걸로 고쳐서 여기다 집어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좀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y에 제곱 파이 dy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배운 대로 쭉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리하여서 그 레볼루션이 이게 다야.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혹시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닐지. 레볼루션에서 비트윈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레볼루션을 할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about x에 대해서 레볼루션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빨강색 이 부분도 같이 레볼루션 하면 이제 between area가 between 볼륨이 생기는 겁니다. fx와 gx가 레볼루션이 다 돼서 돌아가게 되면은 얘도 같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휘 돌면서 감싸게 되거든요. 상상하기 무척 어렵네. 상상이 가나요? 내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서 아직 이걸 보여줄 수단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무튼 얘가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파란색이 먼저 그 x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상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x축을 따라서 빙글 도는 걸 한번 상상을 해주세요. 파란색도 빙글 돌고요. 그러다 보면 이 빨간색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걔도 빙글 돌면서 마치 이제 공기 주머니처럼 이 레볼루션을 감싸주게 돼요. 뭐 어떻게 찾아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냥 별건 아니야. 그냥 파란 걸 돌린다. 미안해. 이 요 주황색 있죠? 요 주황색을 먼저 돌린다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뭐 한다? 돌린다네.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됐니? 이렇게 하면 돼요. 따로따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의 볼륨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볼륨을 빼주면 between area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지금 이제 내가 x-axis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y-axis는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물론 있어요. 이렇게 해서 y-axis 해가지고 자 파란 거 이렇게 있고요. 주황색 라인 이렇게 있고요. 주황색을 gx라고 하고 파란색을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etween area는 바로 이분 되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x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x를 집어넣어서 구한 답이 아니고 y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답이 y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답이 필요한 거니까 f y로 가는 겁니다. 내가 x라 그랬네 이제 보니까 미안. 내가 저거 쓸 때 이상한 낌새 느꼈니? 못 느꼈니?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fy에서 fy 제곱 파이를 한 다음에 gy의 제곱 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dy 해주면은 특정 영역의 between are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바보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꿔주면 되잖아. 네, y. 근데 위아래가 좀 바뀌었죠? F. 이게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f가 더 위에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얘가 좀 더 저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 이 정도 머리 굴릴 수 있으면 이해했다는 소리로 가도 괜찮아. 안 맞는 부분은 다 알아서 그냥 타타타 고치고 막 이러면 괜찮아요? 네, 비트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책에 있는 이제 쉘과 와셔라는 용어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얘기하기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들 다 와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를 돌리면 그 돌린 걸 크로스 섹션을 자르면 이렇게 와이퍼가 이렇게 유리창 닦듯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 도넛처럼.
between area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만 자르면 이제 이렇게 유리창 닦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와셔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을 와셔라고 불러요. 쉘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일단 개념만 살짝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서 다 얘기는 안 할 건데 그 토러스라고 해서 소세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가운데 탁 하고 자르면 탄성이 있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띠용 하고 이렇게 원기둥처럼 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러스라고 이렇게 돌아간 이렇게 원환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는데 얘를 여기를 잘라서 붙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 서로 잘린 면이. 그래서 걔네들의 짧은 반지름과 긴 반지름 정 가운데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얘의 이게 저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높이. 띠용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꼭 동그랄 필요는 없거든.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껍데기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걸 이제 이게 하나의 크로스 섹션이잖아. 되게 많잖아.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달라붙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다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된 상태가 나오거든요. 여기 껍질 같다 그래서 쉘이라고 붙어있어 이름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뭐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용서를 좀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 입체 공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게 뭐라 그러지? 레볼루션이야. 근데 이제 between area를 가지고 있는 레볼루션이라고 좀 생각해줘요.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텅 비어 있고 여긴 꽉 차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뚝 자르면 여기 사실 이렇게 빙글 돌아간 곳을 채우는 도너츠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그걸 뚝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하나.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잘라서 요런 껍질 하나를 벗겨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만큼 고기 또 자르면은 걔가 또 이제 띠처럼 나오겠죠? 그 속이 텅 비어있는 호박 자르듯이. 그래서 걔를 탕 뜯으면 탄성이 있어서 쫙 펼쳐진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얘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호박 자르고 있어요. 또 여기를 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걔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띠용 하고 자르면 또 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쉘이라는 별명이 좀 붙어있는 방식이 있어요. 사각 기둥이 아니라 그냥 그 면인 거죠. 그게 사실 아주 얇은 그런 거죠. 그치? 이거 사실 기둥이라고 좀 오버해서 설명한 거지만 굉장히 얇아서 그냥 종이 한 장이 서 있는 느낌이죠. 종이 한 장 느낌. 요런 기분으로 아마 설명은 어떨까 해서 쌤이 소설을 따로 써본 거야. 책에는 요 내용까지는 없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쉘을 이해하려면 요 정도 개념이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각색을 좀 해보았어요. 와셔는 그냥 우리가 늘상 하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좀 오랫동안 설명한 게 다 와셔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런 정도. 해서 일단 레볼루션이 아주 기초.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은 좀 따로 또 한 번 해야지 뭐. 그래서 요거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문제 example 푸는 스킬만 조금 이어주면 일단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짠 하고 변하는 겁니다. 좀 기억이 좀 정리되니?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 없지 않아요? 똑같지 원래. 그냥 방법의 차이인 거지 뭐. 그래서 메서드만 다른 거지 결과가 다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만 쉘이 더 편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와셔가 더 잘 풀릴 때도 있어. 그래서 손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할 것 같아. 근데 계산기가 해주면 다 와셔로 밀어붙여도 대부분 다 풀려. 복잡해서 그렇지 뭐.
근데 와셔가 사실은 생각하기도 쉬워.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된다. 이렇게 제곱 이렇게 디스크를 더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걸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하는 거는 조금 이게 조금 생각하기 처음엔 어려워. 근데 계산은 되게 쉬워. 잘 고르면 엄청 쉬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이그샘플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한번 하면서 진행하죠. 자, 다시 한번 AP는요 SAT 1, 2 난이도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공부를 그때처럼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자, 그러면 폴라 이코에이션에서 바운디드 에리어를 구하는 방법을 좀 보죠. 폴라는 이제 그 x 좌표가 있고 y 축이 있을 때 오늘은 뭐 개괄적인 컨셉만 일단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지? 근데 폴라를 잘 보게 되면은 바운디드 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그 에리어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폴라에서의 바운디드 에리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에리어를 쭉 훑고 가는 거야. 이게 폴라의 기본인데 문제는 여기를 확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거 보여줄게요. 이런 부분조차도 아주 미세하게 줌인을 해주면은요 이게 원처럼 생겼어요. 아크입니다. 아크. 원의 일부라고 봐요. 아주 작은 부분을 뜯어오면 원의 일부가 아니고 원의 일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세그먼트만 뜯어가지고 가져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에리어는 2분의 1 R L이죠. 아니면 제곱 세타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한 섹터의 에리어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요거 조그만 거 하나 구한 거예요. 지금 요만한 거. 요거 하나. 그럼 걔를 계속 더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느냐? 네. 아, 내가 왜 R이라고 썼죠? 정신 나갔네요. 왜 D세타냐면 세타를 잘게 쪼갰잖아요. 네. 한 세타, 두 세타, 세 세타 이렇게 쪼개고 있기 때문에 D세타로 가는 게 옳고 R이란 문자는 어떡합니까? 원래 폴라 이코에이션 이렇게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샘플 들자면 그럼 R 자리에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전 저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끝. 어때? 많이 어렵진 않니? 네. 아이디어 괜찮죠? 요거 필기 내가 그 SNS로 보내줄 테니까 그냥 하루 이틀만 보다 보면 느낌은 딱 올 거야. 이거 총정리야. 5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보았어요. 너무 줄였나? 네, 색깔도 좀 넣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아무튼 이래. 이렇게 해서 일단 공식이 되게 단순해. 쓰기만 하면 되더라.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세타 값입니다. 세타 값. 그러니까 각도. 뭐 4분의 파이, 즉 45도에서 2분의 파이 한 90도까지 계산합시다. 뭐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가까이 보면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닥. 근데 사람들이 왜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그건 사실 이제 넌 왜 얘기지만, 그지? 왜 이걸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우리도 저번에 이 커브에서는 이렇게 하면 직선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왜 이 커브에서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뭔가 좀 희한하죠? 폴라니까 그랬나? 그렇기도 하고 내가 볼 땐 트라이앵글이나 요 부채꼴이나 차이가 없죠. 네. 누가 더 계산하기 쉬운가 이런 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거. 그리고 좀 궁금해졌네 진짜. 나도 평생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다 이게 부채꼴이 당연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의 질문은 되게 신선해.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좀 증명해보고 나서 한번 보여줄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거 좋잖아 지금. 근데 시험 때는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네, 시험 끝나고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좀 이 주제 저 주제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네. 학문적으로는 좋네. 요거 나왔죠? 네. 오 세타 없다. 세타 어디 갔죠? 여기 있는데. 아 그건 사인 세타 제곱으로서 r을 그냥 제곱한 거예요. 아닌가? 진짜 없네. 왜 아니 세타가 없지? 아 이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야. 이거 각도 맞죠? 네. 이게 반지름 r이고요. 네. 이게 d세타라고 아까 얘기했거든. 각도를 짧게 자른 거다. 각도도 그냥 각도가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자른 각도. 그래서 r제곱 이 d세타를 해줬어야 되는데 세타를 중간에 하나 더 껴놓잖아. 이거는 그러면 중복 계산이야. 안 돼요. 이게 맞아. 이게 정상이란다. 아까 그거 조심해라. 맞다. 별거 아니죠? 오타가 잔뜩. 그리고서는 그냥 계산 연습을 좀 해주면 돼. 솔리드 레볼루션 디스크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쉘 방식, 쉘 메서드 이렇게 불러요. 쉘 메서드, 그다음에 와셔 메서드. 와셔는 메서드 잘 안 쓰더라고요. 혹시 아클랭스 구하는 것들은 기억나나요? 아클랭스? 이제 요거는 뭐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가 논외로 좀 했지만 오늘 얘기해서 아크가 이렇게 흘러갈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랭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기 이제 펑션 이렇게 있으면 자 요만큼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걔가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게 된다 라는 것에 이제 이런 직감에 동의할 수 있다면 밑바닥이 있고 높이가 있죠. 높이를 dy 아주 y좌표를 조그맣게 잘랐다는 뜻이고요. 밑바닥을 d x좌표 아주 조그맣게 잘랐다는 뜻입니다. 이 그 대각선 있죠. 자 하이포테니우스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아닐까나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그래서 저거를 가져와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특정 a에서 특정 b까지 다 계산할 거야. 이렇게. 다 더해버릴 거야. 그럼 뭐야? 그럼 뭐 이게 바로 아크, 저 아크의 랭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알겠니?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dx의 제곱을 앞으로 빼면 1 플러스 dx와 dy의 제곱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dx의 제곱분의 dy 제곱이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을 하되 dx는 밖으로 튀어 나가요. 그러니까 요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가지고 dx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식이 끝난 거죠. 이야. 괜찮았니? 네, 뭐 이런 거야. 이게 공식이 된 거지, 그래서 포뮬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이제 이해를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 너무 튀어나왔나? 그림 좀 줄이고요. 와우. 약간은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까 dx, dy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거지. 이제 x 부분을 t라는 함수로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y 부분도 t라는 또 다른 이제 함수로 아까는 다른 함수 이름을 g라고 부를게요. 함수 이름을
F라는 식으로 G라는 식으로 바꿔놓고 요거 계산한다면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X제곱, Y제곱 했었으니까. 근데 아까 한 건 뭐냐면 dx였죠, 그죠? dx, x를 미분한 값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프라임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dtdx 이렇게. 여기도 dtdy. 좀 변명을 해보자면 이래. 얘가 이제 사실 이쪽 속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예. 여기 이쪽으로 가는 속도다. 이쪽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다. y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velocity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포지션, 디스턴스 나온다 그랬죠? 뭐 변명을 해보자면 그래서 여기 velocity 있지. 이쪽 velocity는 얘의 velocity는 dt dx에 되고요. 저쪽 velocity는 dt dy 스퀘어이고요. 걔네 루트 씌운 게 이 검은색의 velocity다. 괜찮니? 어떻게 벨로시티라고 할 수가 있지? 아니 뭐 그냥 길이라고 해. 괜찮아. 요거는 이제 나의 변론이야. 내가 뭐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두 개까지의 설명 가지고 있거든. 혹시 벨로시티 쪽이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다른 쪽으로 가자. dtdx란 아무튼 x를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 dtdy랑 y를 아주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 표현은 t라는 문자로 이제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준다? A에서 B까지 다 더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뭐. 라고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네. 다만 지금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할 때도 t라는 문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와서 내가 두 번째 변론을 만들었는데 일단 너가 별다른 질문 없어도 난 저거 이해된다 그러면 일단 그냥 와도 돼. 나중에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일단 됐다. 그러면 저 dtdx의 제곱을 앞으로 좀 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좀뺄 필요도 없겠다. 그냥 이게 끝이지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dtdx 한 거 앞에 넣어주고 dtdy 한 거 뒤에 넣어주고 계산하면은 게임 끝. 정리하면 얘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되긴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이제 요것은 일단은 y는 fx라는 식을 누가 알려주셨을 때 계산해내는 방법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f 프라임 x거든. 그 요분께서 dx dy 요분께서 바로 f 프라임 x이거든요. 그렇게 좀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 쓰는 거다? 비교해보자. 이번은 왜 얘기 시작했더라? x가 t에 대한 함수인 맥의 변수로 y도 t에 대한 함수인 맥의 변수로 표현이 됐을 때에는 이걸 쓰는 게 좋다. 즉 이 공식이 좋다라는 거야. 각각 미분한 거 제곱해서 해주면 되고요. 요럴 때는 이게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서 쓰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계산이 끝나면 뭘 구하게 됐다? A에서 B까지 아크의 랭스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네, 너 말이 너무 많았나? 근데 이제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풀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확인하고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사실은 그 과정이 있었을 때 이제 아이들 그 향상이 되게 빨랐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프리 시간이 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집에 가서 해오고 싶으면 더 많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기억했다가 한번 쫙 이제 요 프랙티스들을 풀어가지고 꼭 피드백을 받아줘. 피드백 없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르게 풀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답은 막 맞아. 그러면 그걸 계속 쓰게 되거든, 사람이. 통했으니까. 시험 때 가서 꼭 틀려. 그게 언젠가 한번 걸리거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시험 전에 차라리 훨씬 좋고,
공부에 더 보탬이 되게 해줄 수 있어. 그냥 뭐 쌤 생각 그렇고요. 임프로퍼 인티그랄까지 잠깐 한번 그러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야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인티그레이션의 대표격 세 가지 얘기하자 정리해서 anti 디퍼런시에이션이죠. 즉 미분을 거꾸로 생각해라. 그게 적분이다. 그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럴 때는 U substitution을 좀 이용해서 치환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라는 게 있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이거 뭐죠? 되게 중요한 건데. U 프라임 V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면 네. UV 마이너스 UV 프라임으로 좀 바꿔가지고 즉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풀면 쉬울 때가 있어요. 이걸 바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그때 그 뭐 x 곱하기 lnx 같은 것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네. 엔타이 디퍼런시에이션 아무리 거꾸로 해도 뭘 미분해서 얘가 될지 잘 모르겠고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substitution 아무리 해도 안 통하고 요럴 때 DI라는 걸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DI는 뭐냐면 D는 differentiation, I는 integration 해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무조건 미분만 해줄 거고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무조건 integration 적분만 해줄 거야.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냥 아무나 넣을까? 그럼 X하고 LNX하고 느낌 좋은 사람으로 요거 미분하면 1 나오고 요거 적분하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바꿔볼까? lnx가 이쪽에 x가 이쪽에 요건 x분의 1이고요 요건 2분의 1 x 제곱입니다.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데 언제 멈추냐면 계속 마음속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얘네 두 개 곱한 게 적분이 잘 될까? 이렇게 아닌가? 얘네 두 개 곱한 답은 적분이 잘 될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스탑을 걸어. 그만해 이제. 그러면 하고 자 이렇게 마치 실과 바늘로 이렇게 이제 옷감을 꿰듯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랑 얘랑 마지막에 꼭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연결한 거 2분의 1 x제곱 ln x 그 다음에 마지막 연결한 거 2분의 1 x이죠. 이렇게 써줘. 하나하나 텀별로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모양을 바꾸니까 얘는 좀 쉽잖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에서 나온 기술이었어. 한 번 더 볼게. 야, 왜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아니 이게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거? 근데 원리는 여기서 일단은 좀 시험 끝나고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요. 여기도 발견한 게 진짜 신기해. 진짜 이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한 번 더. 누가 디퍼런시에이션, 누가 인티그레이션에 오는 게 좋을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냥 해보자 해서 lnx를 여기다가 x제곱을 여기다가 그럼 lnx는 x분의 1이고요. 한 번 더하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계속 갑니다.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이고요. 12분의 1 x 4제곱인데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얘를 계산한 결과가 답을 내기 쉬우나? 아니면 얘를 계산한 결과가 답을 내기 쉬우나? 이거 쉽네 근데? 아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지? 너무 빨리 끝났네. 그럼 저기서 멈추고 이렇게 이제 실과 반을 꿰듯이 꿰주는 거야. 그리고 터음별로 이렇게. 만약에 저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더 가면 돼. 얘랑 얘랑 계산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마지막에 얘랑 얘랑 곱하면 끝나는 거야. 끝. 이런 걸 하는 거지. 3분의 1 x 세제곱 ln x 만약에 여기서 끝냈으면 여기서 끝내도 사실 부담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x분의 1 12분의 1 x 4제곱 하고요. 마지막에 요거 둘 x제곱 마이너스 1 12분의 1 x 4제곱 하고
부호는 억지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바둑판처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계속하고 마지막에 인티그레이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한 거와 답이 똑같다는 거. 그 누구지? 있잖아. 테일러 시리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을 계속 뭐 더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건 어프록시메이션은 아닙니다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였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총정리 그냥 대강 했어요. 이게 중요해서 일단은 좀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improper integral이라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그 적분이라는 뜻이죠. 좀 알맞지 않는 이런 뭐가 알맞지 않냐면 x분의 1 dx 같은 게 왔는데 여기에 0부터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어떻게 대입해? 그지? 계산할 때 뭔가 넣어줘야 되는데 대입 못하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갖다가 항상 요렇게 두세요. 그리고 리밋 a가 인피니티 갑니다를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a는 넣을 수 있잖아 직접. 네. 인피니티는 식에 직접 넣는 거는 잘 안 하지만 a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요거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면 lnx죠. 그래서 거기를 0 넣고 a 넣겠다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살리고요. ln a ln 제로가 되죠. 제로 넣어도 되나요? 원래 ln 그런 거 안 쓰잖아. 예. 그러면은 제로도 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넣으면 원래 안 되는데 기초 예제부터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따로 이제 여기 문자 바꿔줘야 돼요. 이건 b로 하고 b는 이제 0으로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식에 리미트 두 개 붙일 수도 있어요. 원래 있는데 원래 하면 안 돼. 여기서 너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원래. 근데 가능하다 알겠니? 네. 본 적은 없죠? 네. 못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1 넣읍시다. 네, 이게 낫겠다. 괜히 분란을 좀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a가 인피니티니까 당연히 이건 0이고 얘가 인피니티니까 뭐가 돼요? 인피니티 나온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x분의 1을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아 이거 안 풀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 x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1은 여기잖아.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죠. 와, 그죠? 네. 그러니까 넓이가 한이 없는 거죠. 계속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괜찮았니? 네. 네, 땡큐. improper integration은 바로 그러한 존재랍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네. 그래도 곤란한 부분을 문자로 바꾸고 리밋을 붙여라. 네, 이게 전부야.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요 부위들을 한번 쭉 돌아보았어요. 그러면 잽싸게 어떤 이그젬플을 푸는 게 좋을지, 이그젬플이 좀 어려워서 어떤 이그젬플을 푸는 게 좋을지 좀 결정하고 싶다면 프랙티스를 먼저 휙 풀어가지고 틀리는 거, 잘 안 되는 거가 나오는 곳이 한 번 더 봐야 될 곳이라고 결정하고 빨리 가져야 돼. 야, 근데 이거 하루에 이렇게 공부하면 2챕터 이상 풀어야 돼. 3챕터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복습하려면. 근데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5월 1일부터 예. 5월 5일까지 네. 그러면 오면은 언제 와요? 글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한번 정해볼까? 그지? 5일이 언제지? 다음 주? 주말인가? 그냥 아침 일찍 와서 그냥 저녁까지 쭉 있는 걸로. 아, 금요일이네요. 음. 그러면 금요일은 내가 3시부터가 수업 가능해.
아, 저 내일은 원래 시간대로 와요. 너 어떻게 하고 싶니?